전부 다 알 거야. 묘 하나 잘못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영화 파묘가 지난 주말에도 흥행 독주를 이어가며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의 11일 발표에 따르면 파묘는 지난 8일에서 10일 사흘간 127만 5천여 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는데요. 누적 관객 수는 804만여 명으로 개봉 18일 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000만 영화 반열에 오른 서울의 봄보다 일주일 빠른 성적으로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파묘 돌풍은 한국뿐 아닌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에 오를 만큼 현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2월 28일 개봉한 파묘는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로 출발해 8일 기준 누적 관객 수 71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1위를 달성했는데요. 이는 인도네시아에서 재개봉 관객 수를 포함하여 누적 관객 수 70만여 명을 동원한 기생충을 뛰어넘는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주말 동안 관객이 몰려들며 결국 1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영화 최초로 인도네시아 관객 100만 돌파를 한 것이었는데요. 인도네시아에 이어 지난 8일에는 대만에서도 개봉했는데요. 대만에서는 개봉 전부터 무시무시한 포스터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분위기 개쩐다고 난리난 대만 파묘 포스터 진짜 무서움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대만에서도 영화 파묘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대만의 관객들은 영화 파묘를 보고서 극찬하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으스스하고 섬뜩한 분위기가 보는 이들을 전율하게 만드는 추천할 만한 명작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꼭 가보세요. 개봉한 날 봤는데 정말 멋지고 알찬 내용이 가득했어요. 적극 추천하는 걸작. 너무 아름다워서 소름이 돋고 땀이 납니다. 펑펑 울어서 보고 손바닥에 땀이 뻘뻘 나네요. 정말 훌륭하고 엔딩 라임이 너무 강렬해서 툼브레이킹 느낌이 꽤 좋습니다. 주인공들이 겁에 질려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강렬하고 나무주연상 최민식의 연기가 더욱 인상적이며 전체적인 줄거리와 세계관도 참신하고 울음소리도 참신하다. 기존의 스릴러, 서스펜스 영화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꼭 영화관에 가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굿, 대한민국의 노장, 중장년, 젊은 빅스타들과 배우, 스타까지 모두 훌륭한 배우들 연기가 감동적이고 매력적이에요. 뛰어난 대본과 무서운 음향효가 정말 공포와 초자연적인 이벤트의 최고의 선택입니다. 정말 좋았어요. 어젯밤에 김고은 드라마 피해 제사 부분을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진짜 마녀가 제사를 하는 줄 알았어요. 공포영화로 말하면 확실히 무섭지 않은데 미스터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어. 줄거리가 전개되면서 영화에 몰입하게 되고 줄거리 역시 점점 더 흥미있어지는데 마지막에는 감동적이야. 매우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편의 영화를 보는데 이렇게 좋은 스릴러를 오랫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대만은 섬나라여서 미신 문화가 발달해 있어 인도네시아나 동남아시아처럼 영화 파묘에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 대만에서도 그동안 공포영화가 많이 만들었지만 한국 작품과는 차이가 있다며 몇몇 대만 네티즌은 이렇게 비교해서 말했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대만의 유령 영화는 대부분 직접적인 점프스케어이거나 대본이 너무 빈약하고 이야기나 종교이론에 기초한 예감이 부족하다. 그래서 한국 작품이 기대되네요. 대만 사람들은 영화와 텔레비전 문화가 매우 자만하고 큰 소리를 지르지만 감히 아무것도 찍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화가 매우 자만심이 크다고 말하면서 대만의 어두운 면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요. 결국 정치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만에서 촬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촬영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이 영화는 대만의 전통 신앙 개념과 많이 겹칩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비슷한 영화를 만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오행, 뼈줍기, 금기, 퀴즈. 나는 도교 전통이 실제로 동아시아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통해서 몰랐던 역사를 알게 되었다는 대만 관객들이 있었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이들도 많았는데요. 대만 관객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후에 막 관람했는데 각 구절의 구절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좋고 무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역사적인 부분에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4월에는 일본에서도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젯밤에 보러 갔는데 지루한 순간이 없었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애증 관계를 먼저 이해하면 줄거리에 통합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대만에도 뼈를 모으는 비슷한 행위가 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이순신의 3부작은 임진년 일본 반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렇게 대만의 네티즌들은 영화 파묘를 통해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 한 일까지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대만에서 영화 파묘가 개봉하자 개봉 일정이 잡히지 않은 중국에서 아우성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과 대만에서 이 영화를 본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몸은 글자로 뒤덮여 있는데 이 요소는 초창기 홍콩 영화에 등장했는데 귀지용의 악이라고 불리는 것 같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도교 문화는 한국 전통 문화의 보고이며 내년에 세계유산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개봉했는데 잘린 부분이 있었나요? 개봉되지 않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가고 싶은데 조금 겁이 나네요. 국내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을까? 소울 페리 시즈니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국 침공 욕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는데 그를 존경하던 일본 여성이 마법을 사용해 일본 인형에 자신의 영혼을 봉인했고 그 후 몇백 년의 이야기가 흘렀다. 항일 전쟁 당시 인체 실험 등을 비롯해 근대까지 일본 여성은 마침내 여러 명의 중국 여성들을 죽여 각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모아 온전한 몸을 조립한 뒤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부활시켰다. 중국 전체를 침략하려는 그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 영화가 일본이 한국의 민족 운명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용맥관에 철말뚝을 쌓기 위해 북한을 침략했을 때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했다. 이 영화를 본 중국인들도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일본이 한 만행에 대해서 분노하며 지적했는데요. 영화 파묘는 중국 본토에서는 개봉이 안 되지만 지난 8일 파묘가 제48회 홍콩국제영화제 갈라 섹션에 공식 초청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했습니다. 오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는 홍콩국제영화제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제 중 하나로 과거 악마를 보았다 황해 등 장르성과 작품성으로 인정받은 다수의 한국 영화를 초청한 바 있다는데요. 지난달 제74회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첫 공개되며 뜨거운 찬사를 받았던 파묘가 또 한 번 해외 영화제 초청 소식을 알리며 독보적인 세계관을 자랑하는 K-오컬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파묘는 지난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공개된 이후 외신에서 묘지의 스산한 침묵 속에는 슬픔과 분노,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국경을 초월한 이야기가 놓여 있는데요. 홍콩 영화제에도 파묘는 한국에서의 대응행을 거두고 작품성까지 갖추었다는 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4일에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에서 개봉하고 15일 베트남, 영국, 20일 필리핀, 21일 태국, 22일 미국, 캐나다에게 개봉하게 됩니다. 이미 입소문으로 널리 퍼진 영화 파묘가 동남아를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서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